베트남과 한국의 축구 경기가 끝난 뒤 한 베트남 축구 선수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이 화제인데요. 현재 베트남에서 떠들썩한 박항서 감독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베트남 축구팬은 이 글을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오늘의 경기는 우리에게 큰 패배를 안겨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경기를 통해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도 그것에 동의하고 수많은 유럽 빅리그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와 한국 사이에는 큰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피드백도 직접적으로 얻은 경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사실 이번 경기가 재앙처럼 느껴졌다. 박항서 감독님은 우리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마치 친아버지에게 성공하고 돌아오겠다고 독립을 결심하고 출가를 했는데 결국 더 못 살게 되어버린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경기 내내 박항서 감독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쳐다봤다. 우리가 골을 먹힐 때에도, 우리가 레드카드를 받고 선수가 퇴장당할 때에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감독보다 박항서 감독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박항서 감독님의 표정을 느꼈다. 그분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심을 알고 있다. 그분은 한국 분이시지만 우리가 6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패배할 때에도 그분은 행복해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우리는 그분을 만나 뵈었다. 몇몇 어린 베트남 선수들은 이강인과 손흥민, 김민재 등 여러 유럽 선수들과 사진 찍기 위해 신나서 달려갔다. 나이가 좀 있는 베트남 선수들은 곧 바로 박항서 감독님을 찾아뵈었다. 박항서 감독님은 말없이 우리를 포옹해 주셨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만 해주셨다. 박항서 감독님께서는 한국은 월드 클래스의 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기는 것이 힘든 경기였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나가라는 충고를 해주셨다. 우리 팀의 많은 선수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보였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박항서 감독님만 보면 눈물이 난다. 나는 그날 눈물을 꾹 참았지만 이 글을 쓰는 순간은 이상하게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열심히 나아갈 것이다. 박항서 감독님은 비록 지금 우리와 베트남에 계시진 않지만 그분의 정신은 베트남 땅 전체에 남아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배웠고 그 정신으로 동남아시아 최고의 축구팀이 될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포스트는 1시간 만에 베트남에서 바이럴되었으며 큰 화제가 되어 많은 베트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한 베트남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댓글이 좋아요를 수천 개 받았는데요. 그 댓글은 많은 베트남 축구 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랬는데요. 자, 이제 박항서에게 나쁜 말을 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지? 이젠 선수가 직접 나서서 박항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왔던 것이다. 박항서는 단순한 축구 감독이 아니었다니깐. 예전에 해설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실제로 그 해설가는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던 당시 코치진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박항서 감독의 지휘는 전략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양파이론까지 접목되어 있다고 했다. 양파이론이란 베트남의 유명한 고유 이론인데 양파를 2개 두고 한쪽에는 혹독한 말들만 해주고 한쪽에는 그 양파를 아끼는 사랑의 말만 해주면 사랑의 말을 들은 양파가 훨씬 빨리 자란다는 실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박항서 감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다. 그가 우리나라의 큰 영웅이 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뛰어난 전술가적 면모 때문이 아니다. 최근 사랑이 많이 부족해진 베트남 사회에 그의 감독 방식이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더욱 영웅 취급을 받는 것이다. 그는 현재 베트남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둡고 불편한 그리고 차갑고 악독해진 베트남 사회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독이다. 아무리 부진하고 아무리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보살피면 최고로 약한 팀도 결국 동남아시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단순히 베트남의 영웅이 아니다. 그는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귀감이 된 것이다. 하지만 박항서를 욕하는 몇몇 베트남 팬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보지 못한다.
그들이 결국 베트남 사회 문제가 정확히 지적하는 인물들이다. 오로지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고 과정과 인류에는 집어치워버린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모순적이다. 그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데 박항서 감독의 결과는 역대 최고였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박항서 감독을 싫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베트남의 오래된 현자는 말했다. 아무리 위인이거나 착한 사람이어도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는 것. 나는 그것을 요즘 크게 느끼고 있으며 박항서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은 아직까지도 우리 선수들의 큰 기감이 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그는 단순히 선수들에게만 기감을 주는 것이 아닌 여전히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다. 소신 발언해준 선수에게 정말 고맙다. 라는 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에는 많은 베트남 축구 팬들이 답글을 달며 박항서 감독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운 경험까지도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에 대한 좋은 여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번 한국과 베트남전을 보고 다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최고의 축구팀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레이라는 선수를 필두로 현재가 중국 축구의 최고 전성기라는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그런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에게는 최근 패배하고 베트남에게는 2대0으로 이겼지만 한국이 6대0으로 이긴 모습을 보고 많이들 분석을 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 있을 한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 때문이죠. 중국은 이번 예선전에서 떨어지면 한국 때문에 또 다시 월드컵 진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말도 안 되는 분석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한 중국 축구팬의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이번 경기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중국이 한국 이길만 하다라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베트남을 경기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이겼었다. 물론 최근 우즈베키스탄에게 지긴 했지만 당시 베트남은 최고의 라인업이 왔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경기 때엔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주요 선수 3명이 빠진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팀엔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등 너무 많은 유럽 선수들이 있었다. 그렇기에 한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대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번에 베트남의 주요한 3명의 선수가 있었다면 한국은 분명 힘든 경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보니 손흥민의 경기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손흥민이 한 골을 넣기도 했고 어시스트도 하고 경기 전체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위에서 2번째인 선수인 거지? 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선수는 이강인이라는 선수와 김민재라는 선수로 보였는데 특히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움직임은 마치 우레이를 연상케 한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경기 운영과 슈팅이 위주인 딱 역할이 정해진 선수라면 이강인은 전체적으로 전부 잘하는 선수. 우레이와 비슷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강인의 피지컬과 체급은 우레이보단 훨씬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마치 작은 우레이처럼 느껴지는 플레이였다. 이번 경기에서 베트남이 진 이유는 솔직히 손흥민 때문인 것은 맞다. 그것은 손흥민이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베트남의 모든 수비진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다른 공간에 구멍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 그 구멍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항상 침투해 있었는데 중국은 그러한 플레이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손흥민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흥민이 공을 잡더라도 그에게 모두가 달려들 필요는 없다. 현재 중국의 축구 수준은 유럽에 비교해야 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더 이상 손흥민과 같은 선수에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과하게 그를 의식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약팀들과 싸웠던 그 느낌 그대로 한국을 상대하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에는 어떤 분노한 중국인이 답글을 남겼는데요. 이 댓글은 다소 웃겨서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다들 보시라. 이 댓글이 바로 중국 축구의 실상이다. 전교 꼴찌가 성적표 보지도 않고 자기가 공부 제일 잘할 것 같이 생겼다면서 자랑하는 꼴이다. 중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몰상식한 축구 팬들과 이러한 팬들의 자세와 다를 것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 축구팀. 그러한 자세 때문에 결국 그 어느 아시아팀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스탠스 등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게 되었다. 중국 축구는 망했다. 애초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한국한텐 질 테고 에라 모르겠다. 또 한국한테 지면 한국이 태권 축구했다느니 말들 많겠지. 난 원래 한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진짜 인류애가 다 사라진다. 정말 그만 좀 해라.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반응을 가져오고 번역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